예, 최종윤입니다. 저 이사장님,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때 그 합병에 찬성한 내용 알고 계시죠? 2015년 삼성물산하고 15년이요. 예, 그때 당시에 15년도. 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분 12%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6천억 원을 손해를 입혔는데 그 당시에 경제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 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일탈과 압박으로 해서 찬성을 던지면서 6천억 정도 손해를 입힌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에도 그 기금 수탁과 관련된 지침이 다 있었죠. 예, 그 예, 의결. 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때 기금운용본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대안으로 해서 만든 게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걸 그 전에 구성돼 있는데 그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항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때. 그게 예. 아마 그 지침의 5조 2항 2호인데 예, 그것은 수탁. 뭐냐면 그 수책위원 3분의 1이 요구하게 되면은 기금운용본부의 안건을 다시 수책위로 회부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올해 3월달에 삼성전자 사회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김종훈, 누구더라? 김종훈하고 박병국 삼성 사회이사 관련돼서도 그 글로벌 최대 그 자문사인 ISS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연금에서는 운영본부에서는 찬성으로 결론 지어서 자체적으로. 그 수책위에서 그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 안건 수책을 해봐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행이 발생한 거 아시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는 찬성 통과가 됐죠. 예. 그러면 지금 수책위가 하는 역할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그냥 순수한 자문기구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좀 약간 길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이따 그럼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더 게 좋을 얘기해 것 주시고요.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 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수책위원 한 분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삼성전자 사회이사 건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곳에 지금 주주권을 행사하신 적이 많잖아요. 올해 들어도 굉장히 많이 행사하셨던데 그 불합리하거나 리스크가 발생할 요소 굉장히 높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근거해 보면 제가 보기엔 수책위의 위상과 권한과 기능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침의 5조 2항 2호에 보면 그 1호는 뭘로 되어 있냐면 기금운용본부의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해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주가치 훼손이 예상되게 되면 수책위원회 3분의 1이 요구하면 해부하게 되어 있어요. 곤란한 사안이 어떤 게 있어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죠. 그게 아니고 곤란한 경우가 아니고. 근데 운영사에서 지침을 하면서 이게 내부 판단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 예, 지침이 예. 있습니다. 판단 지침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예.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뭐예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사들 재선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출석률이라든지 뭐 이사회 참석 출석률이라든지 뭐 의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범법이라든지 주주가치 지금 훼손 여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지침에 곤란한 경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판단한 경우. 뭐 이후에는 뭐 수책위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훼손이 예상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책위의 해부자 수책위가 요구해서 해부자 안건이 한 3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수책위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견제 기능을 기존의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한 데서 문제가 많아서 견제 기능을 보강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기능과 이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한번 이제 답변 좀 올릴까요?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수책위가 혹시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자민기구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책이라든지 또는 그 3개 전문위원회를 만들 때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지난 3월에
삼성전자의 그 사회이사 두 분 그 선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이거 좀 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수체기가 열렸을 때 정보 제공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 했더니 저희들한테 파일하고 무슨 언론 보도 스크랩 같은 걸 보내주셨던데 그건 정보 제공이 아니고 그럼 그 수체기들 대부분 본업이 있을 텐데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뭘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수체기원이라면 회부해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 제공에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핵심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금운용본부나 실무부서에서 논의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명료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그 정보를 접하고 수책인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런 내용 이사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수책위가 회의가 열릴 때 사전에 그 정보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샘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단순하게 그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총 시즌이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수백 개의 기업들의 주총 관련 자료들, 검토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메일. 그래서 조금만 더 질의 끝나시면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저 이사장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5조 1항 같은 경우에 2항 1호 같은 경우에 곤란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매뉴얼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매뉴얼 정확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책의 권한과 이상과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 제공의 매뉴얼도 같이 좀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근데 만들어서 종가병까지 그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해주시죠. 예. 우선은 그 뒷부분 말씀 주셨던 부분부터 하면은 곤란한 경우 이게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게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제 수체기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가항의 얘기인데요. 이 의결권 행사 그 기준은 아주 상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령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범죄 사실이라든지 범죄 경력 또는 뭐 주주가치 훼손 이력 또는 그 연임인 경우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이사에 출석하는지 이런 걸 꼼꼼히 다 체크합니다. 그걸 해서 그런 그 기준에 의결권 행사 기준에 그냥 명백하게 부합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체기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체기한테 보내서 판단을 그쪽을 맡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삼성전자 사회이사 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ISS도 반대를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ISS에 확인을 해보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 확인의 오류가 좀 원래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그 삼성전자의 그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임명된 분들이 아니고 한참 뒤에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5년, 16년 당시에 그런 있을 때는 여기에 있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그때 있었던 분들로 이게 오인을 하고 잠깐만요. 거기 지금 김종원 사회이사하고 박병구 사회이사가 선임된 게 이정부 회장 수감기간 선임된 거 아니에요? 지금 2016년도에 저기 예. 삼성물산 사태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 선임됐습니다. 그 다음에입니다. 선임됐는데 그러니까 이정 부회장 수감기간을 선임되신 거죠. 이 정부의 어떤 걸요? 이정 부회장이 수감됐을 때. 그때 수감돼서 기소돼가지고 됐을 때 선임이 됐고요. 그 예. 선임하면서 뭐냐면 그 이후에 견제 기능과 감시, 그다음에 무슨 거버넌스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에 어떤 의견도 같이 나는 것이 별로 없고 불성실한 사회이사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ISS에서 지적한 바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아예 애시당초에 그 삼성전자의 그 당시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된 그 앞에 부분들 그런 결정 과정에서 이분들이 역할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서로 확인을 해보니 아마 그 사실을 잘못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아니 저 글로벌 최대 자문사라는 자문사가 내용을 실제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부실하게 가가지고 자문 의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저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입자가 다음 지지하게. 왜냐하면 그 나중에 어차피 그게 수책위가 요구를 해서 수책위도 그 부분을 다시 판단을 했거든요. 아 그것이 맞다라고 수책위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그 판단의 오류, 사실이 그들이 하나 있었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책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책위와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 간에 그 역할 그리고 수책위의 안건을 회부하거나 할 때 구체적인 절차 이것들이 마련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의 정보 제공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책위에서는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이걸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그 구체적인 절차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는 수책위가 그거는 확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시행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제도 개선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렸던 매뉴얼. 그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이 얘기입니다. 정확한 전까지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그 정보 제공 문제 이런 경우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판단 어떤 곤란한 경우는 곤란한 경우를 판단하는 또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쪽 수책위원들께서 그 쉽게 이게 왜냐하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양이 넘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편리하게 손쉽게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고려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